네, 코스닥 대표 섹터 중 하나인 2차 전지 섹터, 하반기에는 부활할 수 있느냐,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전기차 산업의 현재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 박재홍 전기차 산업협회장의 견해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개장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현재도 뭐 캐즘 얘기를 해도 전 세계 팔리는 차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1년에 400%씩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 질주를 할 겁니다. 지금 성장세가 좀 더딘 측면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커지면 그 기업들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만드는 거에만 좀 집중을 했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 사실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험 들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팔 때 중고차 가격이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도래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이 아니면 뭐 재사용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캐즘 우리가 하지만 전기차는 계속 질주할 것이다. 이 박재홍 전기차 산업협회장 발언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 2차 전지 업황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들 하시던데 정말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 아까 이제 앞서서 영상을 봤는데 예. 이제 거기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차 여전히 성장성 있고 결국에는 살아남는 기업은 큰 성장을 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2차 전지 쪽 지금 계속 보고는 있지만 살아남는 기업. 지금 저희 미국 시장 하나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IRA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가져오느냐. 이거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중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배터리 플레이어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 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다시 이제 섹터가 좀 반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산업에 대한 플로어하고 사실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차등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수요 둔화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는 지금 중국이나 유럽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일부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 주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트리거가 있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반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업황이 이제는 섹터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측면에서 그렇다 말씀이시고요.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황의 측면에서는요? 업황 측면에서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하면은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양극재 수출액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업황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확산이 될 만한 이런 LFP 배터리도 400kg 이상짜리 배터리가 좀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앞으로는 배터리 디자인, 배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반기 때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Q 그로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P와 Q로 결국에는 모멘텀을 잡고 갈 텐데요. 예. P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2025년까지 하향 안정화가 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 대비 여전히 감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 가격 반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멘텀을 잡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Q 크로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Q 크로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뭐 이야기 계속 나왔듯이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는 지금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섹터 모멘텀으로 가져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예. 다만 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주가적으로는 섹터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Q크로스를 말씀드린 포인트는 요 전기차 판매량하고는 별개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또 다른 모멘텀 Q크로스가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멘텀? 그 부분은 뭐냐면 네. 굉장히 신기한 게 미국 안에서는 저희 미국 내 테슬라 안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급의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은 파나소닉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 차종이 모델 3 차종이에요. 우리는 모델 Y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 예. 미국 내 모델 3 차종은 대부분 파나소닉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2분기 때 일부 데이터를 봤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델 3 배터리 공급이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파나소닉의 모델 3 공급량은 제로였습니다. 제로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예. 아무리 판매량이 떨어져도 배터리는 공급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됩니까요? 예. 판매량이 제로가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모델 3의 판매량이 2배가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의 이면에는 네. 지금 일본의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없었어요. 하이브리드 중심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조금은 전기차를 출시를 좀 확대를 하려 보니 배터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선 첫 번째로는 파나소닉에 이제는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근데 이 파나소닉 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5, 6월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테슬라 쪽에 공급하는 잠재력보다는 일본 전기차 기업들한테 공급하려는 잠재력이 우리 쪽에 있어서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서 테슬라와 같이 짓기로 했던 3공장을 철회를 하게 되고요. 일부의 배터리 공급은 일본 쪽으로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 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Q그로스는 사실은 뭐 2분기가 시작이라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Q그로스가 늘어날 수 있는 배터리가 공급이 미국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중에서도 우리가 테슬라 쪽은 올해는 좀 전체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하기 어려운데 생각보다 성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반등 포인트의 첫 번째로 조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저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가 어떤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냐면 사실 EV 쪽은 좀 저조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형 차량들이 대부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DI는 프리미엄 EV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V 쪽은 지금 저조한 상황이나 ESS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맞습니다. 저희 배터리는 EV 쪽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ESS 시장이 사실 IRA 이후에 미국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 잡혀 있는 ESS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LFP를 선호하고 있어요. ESS 시장은.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관세율이 2026년부터
중국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올해 4월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됐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기존 관세율 3.5%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거의 29% 가까운 중국 관세율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ESS 시장도 조금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먼저 연 거는 SDI 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V 쪽 그로스,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SDI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 ESS 시장이 좀 대거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마지막 퍼즐이 좀 필요하겠죠. 많이 길긴 합니다. 네, 마지막은요? 25년에 배터리 쪽 LFP가 또 주목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 주목받을 만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와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픽업 트럭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는 좀 제대로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서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사실 주가가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선 쪽 이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토론 이번에 결과를 봤더니 트럼프 쪽이 훨씬 좀 우세하게 결론이 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가면서 봐야 될까요? 사실 미국 대선 쪽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 뭐 2차 전지 섹터를 2023년에 이끈 것도 결국에 미국 대선 쪽이기 때문에 IRA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조금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소프트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예.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IRA 정책을 뭐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결함이 있었다.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5월 말 정도에 트럼프 쪽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굳이 왜 IRA를 선거 포인트의 전면에 내세우냐.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공격의 먹잇감만 제공할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재선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전당대회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금 소프트하게 조금 흘러가게 된다면 워낙 기대치가 바닥이고 대부분 수급이 지금 언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 금지도 내년 3월로 지금 지연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주가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셀 3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 SDI가 많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코스닥 그 소부장 기업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보자면 이 삼성 SDI 향으로 많이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SDI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원래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1분기 때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프리미엄 EV 쪽이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고 워낙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LFP라든지 뭐 BYD 중심의 LFP라든지 테슬라 중심의 이런 3원계 쪽이 조금 원래 범용 차종들도 많았었잖아요. 이 네. 부분이 좀 슬로해지면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은 뭐 지금 2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가 차량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높은 점유율에 내려와서 이제 BYD나 테슬라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뭐 프리미엄 EV 쪽이 지금 좋아서 SDI 점유율이 올라간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가형 차량들이 많이 확대가 되는 이런 시점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2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도 이런 저가형 차종들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예. SDI 쪽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유망한 코스닥 2차 전지 주랄까요?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코스닥이야말로 정말 뭐 개인 수급부터 여러 가지 수급들이 조금 많이 꼬여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대표 주자 하면 양극재예요. 근데 양극재 쪽이 2분기 때도 그러고 지금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흐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뭐 올해 2분기는 실적 기대감이 없고 결국에는 3분기 때부터 하반기 때부터 반등되는 포인트로 양극재 쪽에 접근을 하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인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건 코스닥 쪽은 아니지만 예. LNF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때도 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SDI나 SK온 쪽 때문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캐파끈 쪽,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코스닥 쪽이라면은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LNF도 LNF 는 코스닥이 코스피로 아니네요. 갔으니까요. 예. 에코프로비엠밖에 없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양극재 쪽에서는 사실 3사에는 굉장히 리스크 포인트가 많다.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쪽 보신다면 에코프로비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특수 소재 쪽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뭐 CNC 도전제, 실리콘 응급제 쪽 이런 관련된 소재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이오나 나노신 소재 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2차 전지 분야 담당하시는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